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4680 구조 배터리 팩이 장착된 기가 텍사스산 모델 Y가 지금 출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직 공장 승인은 받지 않았는데, 자, 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뉴스죠. 자, 그래서 테슬라 지금 900불도 정말 싸다는 겁니다. 자,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클 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가 텍사스 정말 최종 인증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구조 배터리 팩 보이시죠? 그리고 영국의 모델 Y 딜리버리가 이번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정말 테슬라 찐 주주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자, 2090년에는 당신의 사회 계급을 결정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봐 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일 3대 주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보합권, 그러니까 변동성은 큰 하루였는데요. 주가의 최종 마감 지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2% 내린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WTI 자 원유 가격은 오늘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금리도 2% 이상 지금 높은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WTI 원유 가격도 90불 이상에서 계속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훈련 마치고 일부 이제 군대를 철군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 초반에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FOMC 1월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1월 회의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자, 3월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될 것 같고요.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죠. 연준이 이제 채권을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을 흡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보이니까 자, 발표 직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자, 이렇게 자, 반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개별 종목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글은 이렇게 0.96% 상승을 했는데요. 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메타라고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은 약 2% 하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테슬라는 0.13%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주요 증시 뉴스로는요, 모더나 CEO가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접경에 러시아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애플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 무단 활용을 차단시켰습니다. 사용자의 앱 기록을 쇼핑이나 여행업체 등에 즉 제3자에게 건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 주가가 오늘 좀 빠진 거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는 견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 1월에 소매 판매 상승률이 전월비 3.8%나 된다고 해요. 10개월 내 최대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의 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21선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은 박스권 자 움직임이 되게 잦아들었어요. 좁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봉상 보시면요,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하락이 많이 진전된 모습인데, 자, 기존에 하락했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120 주봉, 그 다음에 200 주봉선까지 다 닿았었는데 지금은 120 주봉을 닿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 주봉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감하게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제 900불 이상에 올라온 상황에서요. 900불을
지지선으로 삼고 계속해서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가가 901불, 고가가 926불로 상당히 움직이는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900불 초반의 가격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가를 보실 때 항상 EPS, 그러니까 실적과 함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 900불대 초반도 정말 싸다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년 포워드 PER 지수입니다. 자, 2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의 프리미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 기준이 908불로서 900불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포워드 PER은 65배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20년 5월 주가 수준과 비슷합니다. 2020년 5월 주가가요 167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900불대 주가가 그때 167불대 주가랑 유사한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지금 아시겠죠. 심지어 지금 주가는요, 자, 2021년 5월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5월 달인데 여기가 547불이었어요. 자, 2021년 거의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547불의 PER보다도 지금 낮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싼 가격인지 지금 아시겠죠. 900불 지금 주가가 작년 547불 때 주가보다 지금 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00불 초반도 싸니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께서는 지금의 주가부터라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850불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850불부터 700불 사이는 정말 많이 들어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셔도 확실히 아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표는, 자, 하얀색은 주가고요, 빨간색은 EPS 실적입니다. 자, 실적은 이렇게 지금 급상승했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자, 이렇게 실적과 주가는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같이 우상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괴리가 상당히 커요. 자, 지금 실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향후 1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해서 10.56 정도 돼요. 그런데 주가는 여기 지금 900불대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주가 밑에 있으니까, 자, 언젠가는 이렇게 실적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가 클 때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 내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달리 말하면 쇼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 거죠. 자,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아래로 떨어지면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보수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레일러에 모델 Y 차량들이 꽉 차여져 가지고 지금 배송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모델 Y의 색상들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파란색, 검정색, 자, 다양한 색깔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차량들은 기가 텍사스에서 나온 것이고요. 2021년 4분기 오닝콜 1월 달에 있었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는 구조 배터리 팩, 즉 4680 배터리가 포함된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가 텍사스에서 이게 나온 모델이니까, 자, 4680 구조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는 모델 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량들이요, 테스트를 위해서 배송되는 거라고 보면은요, 자, 대부분 하나나 두 개의 다른 색상이 칠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색상으로 출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동일한 내부 트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부 트림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송용, 테스트용이 아니라 배송용 모델 Y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직 기가 텍사스의 승인, 그러니까 최종 인증 과정은 끝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시작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델 Y에 대한 생산의 공식 시작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송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배달센터로 먼저 배송이 돼서, 자, 공장 최종 인증이 나오면 바로 고객들에게 인도를 하겠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차량들이 배송용 딜리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기가 텍사스의 최종 승인이 눈앞에 왔다는 거죠.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가 텍사스에서
승인 발표가 나오면은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는 게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의 승인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자, 테슬라 주가의 상승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3개월 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조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공장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은 뉴스죠.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간 영국의 모델 3가 거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아주 잘 팔렸어요. 그래서 모델 Y는 영국에 아직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자, 모델 Y 첫 딜리버리가 2월부터 25대 가량 첫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모델 Y 주문은요, 작년 10월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딜리버리가 되었으니까 첫 주문부터 딜리버리까지 4개월 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은 역시 기가 상하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델 Y가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Y가 모델 3보다 단가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영국에도 모델 Y가 판매되기 시작했으니까 테슬라의 실적은 더 좋아지고 테슬라 주가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은 아주 큰 시장입니다. 자, 좋은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기업 창업자 지분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팔로잉하는 트위터 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시면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주식을 11% 들고 있고 레리 페이지 알파벳 주식 5.8%, 게이브린, 자, 알파벳 5.6%, 젠슨 황, 엔비디아 3.56%. 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21%나 들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찐 주주라는 거죠. 다른 뭐 창업자들은 자, 지분율이 자, 10% 이내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하지만 자, 옵션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테슬라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21%나 가지고 있다. 자,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 일론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 주식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는 또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 낸 세금이 약 60억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7.2조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기부했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었죠. 5.7 빌리언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도 quite a contribution to America, 그러니까 아주 큰 공헌을 미국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세금 내고 기부금 낸 사람 없겠죠, 미국에.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소비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따로 광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 주면 테슬라 차량 더 잘 팔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 팀에서요,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입니다. 0.001%로 아주 작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CEO들이 되겠죠.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이라고 해요. 0.002%, 아주 이것도 작죠. 자, 세 번째 계급이 재밌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9.997%,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순 노동자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이분들이 이제 인간들이죠. 자, 이 인간들은 단순 노동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죠. 상위 노동은 AI가 대부분 한다는 겁니다. 이런 AI가. 자,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뭘까요? 자, 첫 번째 계급과 두 번째 계급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자, AI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계급이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탁월한 기술을 소유한 기업들, 특히 AI 기술을 소유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런 첫 번째 계급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자, 이런 단순 노동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자, 그거를 자, 프레카리아트 계급 99% 사람들한테 자, 로보세라든지 AI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본 소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기본 소득이니까 자, 최소한의 생활밖에 영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면 자, 첫 번째 계급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테슬라와 같은 탁월한 기술과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러니까 테슬라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